평균 저희 그 점주님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뭐 플러스 마트, 그러니까 마트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되시고, 업무의 노동력은 음식점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동력 상당히 낮고요.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뭐 편의점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에 좀 업그레이드해서 공간을 파는 컨셉으로 가고 있어요. 무인 카페, 뭐 라면 이렇게 하고 거기 이제 보드 게임 같은 것도 한 시간에 뭐 3,000원씩, 그리고 뭐 매출이 좀 안 나오고 위치가 안 좋은 데는 옷 같은 것도 팔아요. 이제 뭐 신문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창업 보증제라고 해서 네.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초보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창업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뭐 창업을 했는데 창업 실패했으면은 저희가 이제 받은 이익의 거의 뭐 대부분을 돌려드린다, 이런 구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인 플러스 마트라는 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뭐 부동산 경매나 이런 쪽도 전문이어서 닉네임은 이제 건물의 신이라는 부동산 그런 쪽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무인 플러스 마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얼마나 일을 하느냐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무인 플러스 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평균 저희 그 점주님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뭐 플러스 마트, 그러니까 마트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되시고, 업무의 노동력은 음식점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동력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커피랑 라면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런데 이것도 요즘에 뭐 당근 알바나 뭐 알바 이렇게 해서 뭐 1시간씩 해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노동력이나 강도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인 그러면 이제 직접 사장님이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네. 가면 갈수록 진짜 무인화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바를 쓴다거나 아니면 업체를 이렇게 껴서 업체분들이 하신다거나, 그래서 진짜 무인이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한테 뭐 위탁 경영을 맡겨가지고 저희가 뭐 청소부터 관리 이렇게 하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무인 그러면 어쨌든 장단점이 좀 확실하잖아요. 네네. 네, 무인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일단은 인건비가 좀 들지가 않고요. 그리고 내가 매장을 좀 꾸며 나갈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컨셉에 따라서 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랑 이런 것들도 내가 원하는 시간, 뭐 새벽이든 낮이든 뭐 주말이든 평일이든 그런 부분들도 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순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단점은 예를 들어서 좀 위치가 안 좋거나 좀 어설프게 했을 경우에는 좀 망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을 한다고 하면은 요즘에 망하시는 분들은 뭐 한두 달 안에도 접는 분들도 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권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컨셉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뭐 편의점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에 좀 업그레이드해서 공간을 파는 컨셉으로 가고 있어요. 무인 카페, 뭐 라면 이렇게 하고 거기 이제 보드 게임 같은 것도 한 시간에 뭐 3,000원씩 자율적으로 결제하게끔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식물들도 좀 많이 배치해서 좀 공기 좋은 데서 차도 마시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컨셉을 바꿔서 공간을 파는 컨셉으로도 좀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출이 좀 안 나오고 위치가 안 좋은 데는 옷 같은 것도 팔아요. 브랜드 옷이든 땡처리 받을 수 있는 것들 점주님들끼리 저희가 협업을 해서 옷 같은 것도 싸게 받아서 뭐 1, 2천 원에 받아서 뭐 1, 2만 원에 팔고,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슈퍼만 하는 건 아니네요. 뭐 무인 마트가 기본 베이스고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뭐 커피도 할 수 있고 네. 아이스크림도 되고 네네. 옷까지 팔고요. 뭐 옷도 되고 거기에 뭐 라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무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뭐 과일이든 뭐든 다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한 종목만 하잖아요. 네네. 많이 해야 뭐 아이스크림에 과자 정도.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름이 이제 플러스 마트니까 계속 업종을 추가하고 플러스 하다 보니까, 전에 뭐 저희 마트에 뭐 사진관을 또 넣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했었을 때 시너지가 좀 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인 뭐 커피만 한다 그러면은 마진이 되게 안 좋거든요. 저희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뭐 500원에도 팔고 1,000원 전후로도 팔고, 그 대신 원두에 되게 집중해서 되게 맛있게 나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마트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커피로는 플러스 매출이기 때문에 훨씬 가격도 싸게 하면서 마진율을 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주님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홈페이지 가서 봤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아이스크림에 과자 정도, 네. 아니면 뭐 라면만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그걸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인 플러스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문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창업 보증제라고 해서 네.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초보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창업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뭐 창업을 했는데 창업 실패했으면은 저희가 이제 받은 이익의 거의 뭐 대부분을 돌려드린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만큼 좀 책임 경영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업보증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건이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90% 이상은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는데 간혹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개인 보유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는 이제 창업 보증제는 안 되지만 개인 창업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웬만한 부분들은 기존 매장 인수 업그레이드 뭐 신규 창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창업 비용이 거의 3분의 1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저렴하지만 그것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책임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 이제 그 무인 플러스 마트 네이버 검색해서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창업 보증 제도나 이런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긴 봤는데 좋은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로 창업하시진 않고 요즘 분들은 엄청 신중하시기 때문에 엄청 꼼꼼하게 해서 신규 창업하시면 다 잘하시더라고요. 아니면은 이제 기존 매장 인수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내 상가에서 가치를 올리거나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기왕에 자금이 되면은 상가를 사서 하시라고 해요. 상가를 사라는 게 신규 상가 1, 20억을 사라는 게 아니라 한 1, 2억, 한 2, 3억 정도 되는 상가면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든 해서라도 좀 상가를 사서 투자를 해라. 그래서 내가 힘들면 다른 업종으로 임대 놔도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상가 가치 올려놔서 내가 수익을 받아야지 지금 사면 2, 3억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 가치를 올려놓으니까 나중에 상가가 그 6, 7억에 팔려버리고 뭐 월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살 수 있는 위치고 자금 여력이 되면 저는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제 감당이 가능한 월세보다 좀 저렴한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제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인 그러면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었는데 도난 문제 많잖아요. 네네. 그 도난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커피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꽂아야지 그게 커피 나오고 하기 때문에 도난율이 거의 0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는 도난율은 한 순이익이 한 1% 정도로 계산을 해요. 도난율이 많이 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게 너무 부담이 되시고 걱정이 되시면은 출입 인증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신용카드를 꽂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들도 있기 때문에 로스율이나 도난율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인 창업하면 프랜차이즈나 이제 개인으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녹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좀 많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물건 같은 경우도 이 물건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그런 데이터. 왜냐하면 어설프게 물건 받았다가는 거의 박물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 그리고 소규모로 해서 잘 되는 품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민수마트 이런 거보다는 뭐 사람들이 브랜드 편의점이랑 그 옆에 뭐 동네 마트 있을 때 브랜드를 가는 이유가 거기 가면은 깔끔하게 좀 잘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랑 느낌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프랜차이즈 느낌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경우랑 저희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는 이제 점주님들끼리 단톡에 묶여서 이제 그 레시피 같은 것도 같이 소통도 하고 어디 원두가 더 좋다 뭐 이런 거 좀 개발도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5분에서 7분 정도 점주님들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옷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땡처리나 브랜드 옷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0원, 2,000원 예를 들어서 100장을 받으면 5,000원인데 1,000장을 받거나 뭐 2,000장을 받으면은 2,000원, 1,000원으로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싸게 받아서 이거를 뿌리면 1, 2만 원에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점주님들끼리 네트워크가 좀 잘 돼 있고 환경 설정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하면은 좀 의욕도 좀 떨어지고 그런데 이게 프랜차이즈로 하면은 이런 거에 좀 소통 그리고 요즘 트렌드 변화, 장사 잘 되고 잘 팔리는 거를 같이 좀 공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외롭지 않고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무인 매장이었는데 뭐 간판을 바꿨는데 좀 새로운 느낌도 들고 이제 이름도 예전에 뭐 단순 뭐 아이스크림이든 뭐 달걀이든 하나만 하는 거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여러 개 같이 하면서 시너지가 나니까 매출이 한 2-3배 정도 오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권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무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권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평균적으로 이제 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권들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빌라촌 이런 데들도 괜찮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파리바게트 근처에 있는 상권이면 이 간식 종류이기 때문에 같이 좀 잘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게 가까이 있는 게 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넓거나 월세가 좀 많이 싼 거,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하 이런 데거나 아니 월세에 있더라도 위치가 너무 좋거나 뭐 그러면은 뭐 아니면 평수가 좀 넓거나 이런데 그리고 기존 매장 인수 업그레이드가 제일 1번입니다. 그리고 내상가구 비어있는 공실이면 무조건 차리는 게 좀 유리하고요. 그래서 전기세 안 나가게 하면서 매출 마진율 높은 거 위주로 하는 게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이시니까 상권이나 그런 건 잘 봐주시겠어요?
제가 뭐 마케팅이든 부동산 이런 걸 많이 해봤어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커피로도 마진율이 이게 한 60-70% 이상 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런 개념은 그런 예, 거구나. 예. 좋은데 있고 타이밍 좋으면은 한 거 이걸 뭐 지금 했다 뭐 빨리 했다 늦게 했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100만 원씩 파는 매장들도 있어요. 뭐 충분히. 그리고 그 대신 하루에 5만 원 파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키트 이런 것들도 각각 뭐 하루 뭐 3, 40만 원, 문구도 뭐 3, 40 이상 팔리는 데들도 있고요. 그리고 커피만 해도 뭐 하루 30만 원, 60만 원 팔리는 매장이 있어요. 그러면 순이익이 뭐 600, 700 이상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도 물론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상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게 상권마다 네, 어쨌든 품목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품목만 있는 게 아닌지라 네.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는 뭐 이렇게 조합이 네. 되게 잘 돼 있어서 뭐 이게 편의점 상권으로는 아닌 데들은 옷으로 승부를 보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그 공간을 파는 컨셉을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드 게임, 뭐 카페, 그다음에 라면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거 하다 보면 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네네. 좀뭐 기억에 남으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좀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저는 이제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이 옆에 매장을 저희 거를 내셨어요. 이제 편의점을 이제 정리를 하시려고 하니까 그 편의점에서 처음에 위약금을 내라. 그래서 위약금을 내고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매장 세 군데에서 뭐 권리금 2천, 뭐 5천, 7천, 9천까지 주겠다고 하고 저희 것까지 같이 인수를 하겠다 이런 딜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엄청난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면서 이게 매장이 튼 사례가 있어요. 이건 엑시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 뭐 그런 사례도 좀 재밌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가가 오픈했는데 공실률이 거의 95% 정도 된 상가가 있어요. 뭐 100개 중에 95개 정도가 공실이 6억 8천 정도 분양받아서 이자를 많이 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거를 차리셔서 여기는 유동인구가 이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뭐 옷으로만 하루 20만 원 이상을 팝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죠. 지금도 계속 잘 되고 계시고 여기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상가잖아요. 이런 데들도 안 했었으면 이자의 관리비에 이것만 해도 한 달에 마이너스 뭐 2, 300 이상씩 날 거를 오히려 흑자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점주님이 엄청 노력을 하신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성공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여기에 뭐 아이스크림 전문점 했었으면은 하루에 뭐 5만 원, 10만 원도 안 팔렸었으면 전기세만 마이너스 났을 거예요. 근데 업종을 좀 다변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그 컨셉이 좀 괜찮기 때문에 좀 잘 된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점주님이 기존 매장 인수 업그레이드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연락이 왔을 때 그렇게 소통했었을 때는 좀 많이 기분이 좀 좋았었던 사례도 있고 세 번째는 한 6억 정도 되는 상가를 그분이 한 2, 3년 정도 공실이어가지고 이거를 거의 뭐 경매 넘어갈 뻔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걸 잘 차려서 다시 그 6억에 엑시트 해가지고 잘 해결이 됐었던 그런 사례도 있어서 그런 걸 보면 좀 많이 뿌듯해. 그래서 내가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공실이면은 이거를 차리면 좀 특효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된 사례라기보다도 분양상가 엑시트 하신 분이랑 그 지인분이셨는데 비슷한 상가를 받으셨어요. 그분도 똑같이 2, 3년 공실이고 그분은 근데 좀 뭔가 새롭게 하기에는 좀 부담을 느끼신 분이셔서 근데 그분 안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쉽게 좀 경매 넘어가서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은행부터 해서 이자가 너무 심하고 그렇게 좀 안 좋게 됐었던 사례도 있어서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부동산 전문가여서 꼭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신규 상가는 분양받지 말고 무조건 가성비 상가를 사라. 그리고 기존 상가 인수 업그레이드 아니면 상가도 한 4, 5억 정도 되는 상가가 뭐 예전에 월세 200 했었으면 그런 걸 2, 3억에 사서 월세 한 100만 원 그걸 다시 또 가치를 업그레이드해서 4, 5억에 팔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는 상담 많이 다니다 보면 대부분 10억, 15억 이렇게 분양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창업을 못 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창업해서 월세를 3, 400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올까 봐 그리고 주변들도 다공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 부분들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또 그냥 손 놓아 버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빨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초반에 매장 창업하셨었을 때에 왜 저희 걸 선택했냐고 물어보면 이름이 직관적이어서 좋다. 무인 플러스 마트니까 딱 보고 무인으로 운영하고 편의점 같은 개념이구나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중요한데 무인 플러스 마트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횟집에서 짜장면을 팔면 안 먹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상품이 있어도 김밥집에서 회를 팔면 안 나가는 거고 저희는 이제 무인 플러스 마트니까 뭘 해도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라면을 팔든 김밥을 팔든 뭐 편의점 상품을 팔든 옷을 팔든 뭐 거기에 뭐 사진관이 들어도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해진다라는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